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은 사후 이제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폐기하자 이래서 폐기가 됐다는 건데 어제 내란 특검팀 조사를 13시간 넘게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좀 거론되는 상황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에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뒷주머니에서 발견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 접견실에 있는 CCTV를 보니까 당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따로 만났고 집무실에서 나올 때 좀 여러 장이 묶여있는 문건 두 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온 것 같은데 일단 CCTV 속 내용의 문건이 뭐였는지 그것도 추궁을 해야 되고 계엄 관련 서류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될까요? 그 전에도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문건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냥 난 보지도 않고 뒷주머니에다 넣고 나중에 보니까 맞죠. 그때 뭐 문서 받았지. 이게 과연 맞을까. 거짓말도 좀 상식적으로 하셔라. 그런 말씀이 듭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서 한 말이 추정이 돼요. 할 말이. 뭔가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못 믿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거 검사한테 그 얘기하면 참 검사가 이 신박한 생물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노빠꾸님은 서로 자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자백해야 게 더 설득력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태장님은 대통령실에 소매치기가 있나? 왜 문건이 뒤늦게 뒷주머니에서 발견되나? 한덕수 전 총리가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낌새는 알았지만 몰랐을 가능성 설마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당시 8시에 만났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때 쭉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말려고 이 미친 짓에 대해서 제지를 했어야 됐죠. 일부 불강력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을 감싸고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후에 지금 보면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합법성을 만들어주려고 본인이 서명도 하고 노력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주 미끄러운 기름장어처럼 가셨지만 원래 서명할 때도 그때 헌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서명은 뭡니까? 계엄선포문에. 이건 내가 갖고 있던 걸 준 거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서명했다. 저는 그런 서명은 본 적이 없어요. 뭘 그 말을 또 해명하고 믿고 막 그래요 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국무회의 그때 있었던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간담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법의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넌 누구님이 고소를 다 한다. 말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그 방송인 오윤혜 씨 고소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괜찮아요. 제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기 때문에. 네. 의견을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네. 이런 건 괜찮잖아요. 한덕수 나빠요. 제 의견인데 뭐 어쩔 거예요. 명예훼손. 그런가? 기분 나빠. 그렇구나. 네. 그럼 한덕수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이분은 무슨 생각으로 대선 후보에 나오려고 했던 걸까? 이런 일이 다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내막을 적어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의 이 정황상의 상당 부분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나가면 그냥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고 프레임을 바꿔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 중에서 그리고 국무회의 과정 중에서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을 덮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 안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좀 몇 달 해보니까 이거 국무총리랑 이거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거 대통령이 해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 근데 그건 다 대단한 착각들이었죠. 잘못된 선택이었고 공직자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처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제 뉴스로 보도에 나왔던 것도 원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게 1시 3분인가요? 4분인데 사실은 국무회의 소집된 게 2시거든요. 그럼 그 1시간 동안 뭐 했냐? 그게 이제 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는데 잠깐만 우리가 국회에 통고를 해야 그다음에 거기서 해제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통고를 안 했는데 걔네가 해제하면 이게 걔네 해제는 맞는 거야?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법성을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제가 지금 적법적으로 된 거냐?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들, 국회나 이런 곳에 했던 말들이 본인은 계엄을 만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엄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실제 진행이 되면 대규모 인명피해도 날 수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 가만히 보고 아이고 계엄이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이럴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다행이다. 빨리 그러면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지.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잠깐만 저거 적법한 해제 의결이야? 이걸 따졌다는 거는 저는 내란의 동조로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인 말도 다 거짓말이고요. 지금 특검이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인 과기 정통부 장관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을 했어요. 지금 2차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앞두고 이제 앞단의 일들을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피해자와 내란 동조로 좀 나눠서 구획을 나눠서 전략을 좀 세운 것 같아요. 잘 얘기해라. 이런 전법일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동조 아니면 주동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것을 국무회의 때 처음 들었다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특검에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진술들에 대한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게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궁할 수 있고 허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무위원분들의 수사와 조사는 기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근 장관과 유상민 장관은 계엄을 심의했다고 주장하는 그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네. 못했고 해제할 때 참석을 했죠.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권한이 침해당한 건 있는가 살펴보기도 할 거고 또 해제할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일단 1시간 지나서 그것도 정진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데 그때 상황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이거를 곧바로 사실은 바로 국무회의가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서둘러서 했냐 어쨌냐 그러면 이제 한덕수 전 총리나 다른 정진석 실장이든 누구든 이 사람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확인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제 의결 국무회의 사이에 그 미스터리는 아직까지 풀리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로 더 밝혀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정상이 저는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요. 이상민 장관은 단전단수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간 차 속에서 뭐가 있어서 봤다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데 종이 있어서 이렇게 천리안으로 봤다. 그렇죠.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것도 저기서 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엄한 지 불법 계엄에서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특검이 하나씩 제대로 할 것으로 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에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삼부토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팀에 정말 많은 혐의들 16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강제 수사에 처음 들어간 게 삼부토건이라는 점이 좀 저는 여기를 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쳐야죠. 근데 확 집중한다 이런 것보다 일단 먼저 쳤다. 준비가 되는 것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진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다 해야 되겠죠. 예. 그 삼부토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일가족이다. 네, 그 조남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을 소개시켜줬다, 아니면은 건진법사를 뭐 윤건희 부부에게 소개시켜줬다, 막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솔직히 뭐 양평 고속도로 그게 됐으면 삼부토건이 또 하지 말라는 법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 처음 치고 들어간 것 같은데 첫 강제 수사잖아요. 네. 여기서 많은 것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과연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일단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경찰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 기록 일체도 넘겨받는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어제 JTBC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용 중에서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식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김건희 씨가 진짜 식구들 정땡땡 비서관, 유경옥 비서관, 나, 그다음에 황땡땡 이런 사람들이 다 식구라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정모 비서관, 유경옥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이른바 그 문고리 3인방 뭐 비서관이다 뭐 이랬을 때 그 두 명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식구 중에 자신도 포함이 돼 있고 황땡땡은 아마 그 저 황정호 씨를 일컬는 것 같은데 요 식구 표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또 그 조 회장은 일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장 소장님. 그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정권에? 정권을 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하나의 지분, 지대한 공헌이 있다. 그 공신 중에서 제 1순위 아니냐 본인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공신록에 자신들이 그 식구들과 되게 이분들은 되게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거의 동급으로 놓으면서 좀 자랑을 하고 과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단히 요즘 활발하게 유튜브에 나오면서 본인 주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장 소장님한테 연락도 하셨다면서요. 우리 둘한테 같이 연락해요. 그냥 같이. 같은 자료를 보내는 건데 뭐 유튜브 본인 뭐 했던 것들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일단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고 또한 나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어라고 협박도 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어떤 기자한테는 뭐 민주당원들은 뭐 무사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처벌받거나 아니면은 검찰 수사가 옥죄 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수 우파 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태균 씨가? 어차피 뭐 이제 명태균 씨는 보수파 진영에서 그분들이 배지를 달거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 되는데 본인이 열심히 활동하고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영으로 따져보면 자기는 보수파 진영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수파가 다음번에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보수파 사람이니까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랬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체모를 평론가라 그랬다면서요. 그거 말이에요. 참. 참칭 보수도 아니고 더 한 발 나갔던데요? 이제는 저 완전히 그냥 투명인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입을 열면 네. 이상한 보수들은 다 지금 계속 경남에 뭐 열 몇 명에 대해서 난 당신이 지난번에 한 짓을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취지잖아요. 명태균 씨가 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자기가 다 제껴놓을 테니까 제대로 된 그다음 분들 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의 표현대로 하면 고름과 종기를 짜내고. 아, 그 고름과 종기. 그러면 짜내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 명태균 씨는 이런 것 같아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뭐 누구한테 돈 받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아니고 강혜경 씨가 했고 그거는 또 거기 뭐 다른 여론조사 대표가 먹었고 뭐 돈 갚은 거고 나는 상관 관계 없어요. 그렇게 좀 해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유경옥 비서관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뭐 식구, 김건희 씨가 식구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 최측근 비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경옥 씨가 바로 그 건진법사에게 통일교칙이 건넨 샤넬백 매장 네. 가서 교환하러 간 그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서 식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김건희 씨가 모르게 샤넬백을 바꾸러 간 거다. 이런 주장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게 100년이 지나면 100년이요? 신데렐라처럼 동화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샤넬 구두. 샤넬 구두의 주인을 찾아라. 막 이런 식의.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참. 영부인의 구두. 근데 유경옥 씨도 분명히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특검에서 뭐부터 하겠어요? 신발 치수부터 좀 잽시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지금 거짓말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벌써 수사 기록에 이 샤넬 신발 사이즈가 왜 샤넬 백을 뭐 다른 백이랑 구두로 바꿨다는 건데 이 샤넬 신발 사이즈가 250mm래요. 네. 근데 김건희 씨의 발 크기가 실제 250에서 26이라는 노컷뉴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노컷뉴스도 잘 쟀나 보네요. 저는 진짜. 이거 대단한데. 근데 사실 유경옥 씨 발이랑은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뭐 건진도 친한데 어쨌든 통일교 청탁으로 해서 통일교에서 온 거를 유경옥 씨에 전해서 김건희 씨에게 보낸 과정인데 그걸 본인 모르게 한다, 김건희 씨 모르게 한다. 상식적으로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뭐 건진이 얘기하든 유경옥 씨가 얘기하든 누구 한 명만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은 바로 알선수재로 크라프 목걸이 6천만 원에 샤넬 백하고 이거마다 2천만 원이 넘잖아요. 알선수재로 바로 구속될 수 있는 사유예요.